대한민국 국군, 일본 자위대, 중국 인민해방군, 미합 중국군 등 대충 미군, 러시아군 이렇게 퉁치기도 하지만 각 나라의 군대는 공식적인 명칭이 따로 존재하죠. 일본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아무튼 저는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이란군의 공식적인 명칭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한 나라에 두 개의 군대가 있는지, 그리고 그 군대의 역할의 차이는 무엇인지, 나아가 이번 전쟁에서 각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권력자가 본인의 안위를 위한 직속부대를 갖는 경우는 흔하지만 권력자가 아예 다른 살림까지 차리는 경우는 없진 않았습니다. 바로 유명한 나치스 독일의 바펜슈투슈타펠, 즉 무장친위대가 있었죠. 1933년 집권한 아돌프 히틀러는 급속도로 정권을 잡은 만큼 전통적인 독일 국방군을 완전히 장악하진 못했습니다. 완전히 장악을 했었다면 톰 아저씨가 이러고 다니지 못했겠죠. 혁명수비대 역시 차이점은 있지만 탄생의 계기는 친위대와 비슷했습니다. 1978년 테헤란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면서 이란 혁명이 시작됐고 결과는 아시다시피 성공적이었는데요. 혁명의 성공을 상징하는 사진이 바로 이 호마파란의 충성서약. 근데 이상한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싶죠. 5.16 군사정변 당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지지 시위를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호마파라는 이란 공군의 초급 장교 및 부사관을 뜻하는데요. 그 많은 이란군에서 혁명 지지를 표시하는 인원이 육군도 아닌 공군의 저 소수 인원들 뿐이었고, 그나마도 혹시나 들키면 엿될까봐 뒷모습만 보여주는 모습은 5.16 군사정변에서 군대를 장악한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그래도 덕분에 저 사진을 통해 이란군이 혁명 세력의 진압을 거부하거나 중립을 지키면서 이란의 혁명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이란의 수장으로 떠오른 호메이니는 군대를 신뢰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도 공군 하급 간부들이 지지하고 이란군이 중립을 지켜줘서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요? 틀린 질문은 아닙니다만 호메이니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지라고 표명한 것은 육군도 아닌 공군의 하급다리 장교와 부사관들이고 그나마도 목숨 걸고 충성맹세한 게 아니라 자기가 도망갈 구멍까지 파놓았다. 군이 중립을 지켰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내 편을 들어준 건 아니잖아? 이슬람 공화국의 수장 호메이니는 기존 군대와 관료 조직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고 혁명 질서를 별도로 보호할 충성도 높은 무력기구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이란이 아닌 이란 이슬람의 혁명 체제를 수호하는 무력 집단 IRGC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혁명수비단은 단순한 보조 민병대가 아니라 기존 정규군을 견제하면서 혁명체제를 지키는 별도 축으로 창설되었는데요. 창설 초기 혁명수비대는 오늘날처럼 거대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혁명 방어와 내부 치안, 정적 견제 기능이 강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이어진 이란,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혁명수비대는 급속히 성장하게 되죠. 이 전쟁은 혁명수비대를 소규모 민병대에서 국가의 핵심 무력기관으로 바꿔놨고 조직 내부의 지상전, 해상전, 항공 관련 기능도 점차 제도화되었습니다. 나라꼴 잘 돌아가네요. 이 과정에서 바시즈 같은 대중동원형 준군사 조직도 혁명수비대와 긴밀하게 결합을 하게 되죠. 바시즈는 전시에는 병력 동원과 후방 지원을, 평상시에는 사회 통제와 치안 보조를 담당하는 성격으로 발전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자체적으로 예비군까지 가진 건데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그냥 개판이죠. 동시에 혁명수비대는 해외 친이란 세력 지원, 비정규전 수행, 미사일 개발, 드론 전력 강화까지 담당하는 조직으로 변모합니다. 1990년대 이후 혁명수비대는 군사 영역을 넘어 정치, 정보, 경제 분야에도 깊게 침투했는데요. 따라서 오늘날의 혁명수비대는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체제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 권력기관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이러니까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수뇌부들이 아무리 타겟팅으로 죽어나가도 항복하지 못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 이란 전쟁은 대규모 지상 점령형 침공이라기보단 공습, 미사일전, 드론전, 해상 압박이 결합된 충돌로 진행되고 있죠. 이 구도에서 혁명수비대는 전쟁 수행의 실질적 주도 세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 내부에서는 항공우주군과 해군의 비중이 특히 컸는데요. 항공우주군은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운용을 통해 대외 억지력과 보복 능력의 핵심을 형성했고,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압박과 기뢰, 고속정, 해안 기반 미사일 운용과 연계되는 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란 정규군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TV만 봐도 대외적으로 나대는 것은 혁명수비대거든요. 이란 정규군은 공군기지, 방공망, 정통적 해군 전력, 후반 기반 시설 방어 같은 재래식 군사 방어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 비교적 노출이 덜한 것일 뿐 미국 이란 전쟁에서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전쟁 국면의 구도는 이란군이 재래식 군사 기능을 떠받치고 혁명수비대가 전략, 보복, 비대칭전의 칼자루를 쥐는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미군이나 이스라엘군의 지상군 투입이 이뤄진다면 이란군은 혁명수비대 못지않게 미디어에 많은 노출이 이뤄질 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또 들 수 있어요. 2차 대전 영화에 보면 SS와 국방군의 갈등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소재인데요. 그렇다면 이란군과 혁명수비대도 그런 갈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란 정규군과 혁명수비대 사이의 갈등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두 조직 사이에는 분명한 구조적 긴장과 경쟁이 존재합니다. 혁명수비대 자체가 애초에 기존 정규군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혁명 정권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두 조직의 관계에는 역사적 불신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를 친위대와 국방군처럼 공개적이고 상시적인 정면 대립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과장에 가깝습니다. 현재 이란 체제 안에서는 두 조직 모두 최고 지도자 아래 묶여 있으며 공개적인 무력 충돌이나 노골적인 파벌전 형태로 표면화되는 경우는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보다 정확한 표현은 공개적 적대라기보단 체제 내부의 비대칭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산, 위상, 임무 중복, 작전권, 정치적 신임도 등의 영역에서 경쟁이 존재하지만 현재의 서열은 대체로 혁명수비대 우위로 굳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혁명수비대는 1979년 혁명 직후 체제 수호를 목적으로 창설된 조직으로 이란, 이라크 전쟁을 거치며 국가 핵심 무력기관으로 성장했고 이후 미사일, 드론, 해외 공작, 국내 통제까지 아우르는 종합 권력기관으로 발전했다. 이란군과 이란 혁명수비대는 모두 이란 군사 체계의 일부지만 기능과 정치적 성격은 확연히 차이가 보이죠. 이란군 은 국가의 전통적인 정규군이며 혁명수비대는 체제 방어와 비정규전, 전략적 억지력의 중심축으로 나대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당장 미국 이란 전쟁이 일어나기 전 2025년에서 2026년 이란 반정부 시위 당시 시위 진압 역할에서도 확연히 보였죠. 혁명수비대, 바시즈, 경찰이 보다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정규군은 제한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또한 최근의 전쟁 국면에서도 혁명수비대가 전략과 보복전의 주도권을 쥐고 정규군은 재래식 군사 기능을 담당하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이란 군사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단순히 하나의 군대로 보지 않고 정규군과 혁명수비대라는 두 개의 병렬축이 서로 다른 목적과 논리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그럼 두 개의 군대가 이란에 존재하게 된 이유와 혁명수비대에 알아봤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흥미로운 밀리터리 상식을 공부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밀떡이 되고 싶은 이레인이었습니다. 안녕.